정말 자, 그래서 찍어둘 필요가 없나? 뭐 그래도 찍어둡시다. 34쪽에 14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헬륨 기체와 네온 기체가 각각 담겨 있는 용기가 꼭지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런 류의 문제가 다 비슷한데 그 U자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맨 오른쪽엔 진공이라고 적혀 있고 맨 왼쪽에는 위에가 이제 터져 있잖아. 위에가 열려 있단 말이야. 이게 되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냐면 맨 오른쪽에 진공이라는 소리는 뭐냐, 저 수은 기둥 위로 압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저 수은 기둥 위로도 압력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위쪽에 열려 있기 때문에 저기 이제 대기압이 걸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뭔 소리냐? 잠시만요. 노란색으로 합시다. 좋아요. 그래서 뭔 소리냐면 가운데 있는 기체들이 일단 꼭지가 닫혀 있을 때,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제를 추가로 읽기 전에 이 자체를 좀 분석을 해봅시다. 헬륨, 네온, 얘가 1리터, 얘가 3리터 짜리 용기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U자관에 걸려있는 요쪽에서 걸리는 압력은 우리가 몇이라고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 항상 뭐라 그랬어요? 같은 높이를 맞춰놓고 압력을 봐야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요 용기에서 오른쪽, 용기 오른쪽 네온 쪽을 보면 그쪽의 압력은 결국 네온의 압력이 저 U자관의 왼쪽 면을 누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랑 같은 높이를 봤을 때 오른쪽은 38cm만큼의 수은이 누르고 있는 거겠지. 근데 38cm면은 결국 몇? 0.5기압인 거란 말이에요. 그치? 우리가 76cm가 1기압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그 조건을 안 줬나? 줬죠? 오른쪽에 안 줬네. 대기압은 그냥 76cm. 그러면 이걸 1기압이라고 보기가 힘들면 이건 그대로 0.5기압이라고 적지 말고, 사실 이거는 76cm HG가 1기압인 걸 외워두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건 이제 계산이 편해지니까 좋은 거고,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당장 그냥 우리는 안 외웠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을 해봅시다. 얘가 38cm면 그냥 38cm로 진행하면 됩니다. 압력이 38cm인 거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38cm HG, 그러니까 수은기둥 38cm만큼의 압력이 걸려 있는 거니까 결국 네온의 압력도 똑같이 38cm HG라는 뜻이 되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헬륨 같은 경우, 헬륨 쪽에 보시면요, 그 헬륨 쪽에 있는 U자관은 오른쪽은 헬륨이 누르고 있는 걸 거고 왼쪽은 저 38cm의 수은 기둥과 대기압까지 같이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헬륨을 기준으로 이쪽 U자관은 76cm Hg, 그러니까 즉 대기압에다가 플러스 38cm만큼의 수은 기둥이 더 같이 누르고 있는 거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럼 결국 이 헬륨의 압력은 몇이 되냐? 114cm Hg가 될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애초에 76cm Hg가 1기압인 걸 알고 있으면 이거는 이 자체를 기압으로 인식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은 기둥이 맨 오른쪽에 38cm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힌트를 얻어서, 그러면 얘는 0.5기압이니까 얘는 0.5기압, 그리고 얘는 그러면 1.5기압이 되니까 얘는 1.5기압,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진행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이걸 모르는 상태로 문제를 푼다고 쳐도 여기에 힌트가 다 있어요. 왜? 어떤 힌트가 있냐면 오른쪽에 대기압은 76cm HG고 라고 힌트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 수은이 특정 센티미터만큼 있을 때 그걸 우리는 압력으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센티미터,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에서 주어진 저 수은 기둥들의 높이를 그대로 압력으로 써먹으면 되겠지. 굳이 뭐 크게 생각 안 해도 돼. 그리고 이게 이제 전에 한번 얘기했던 대로 문제에서 어떤 모르는 포인트 혹은 잘 모르겠는 걸 만났을 때, 그러니까 확실하게 모르겠는 걸 만났을 때 이렇게 단위를 좀 봐주면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서도 대기압의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건 수은일 거고 이건 높이일 거니까 수은 기둥의 높이가 곧 압력이구나
근데 수은 기둥의 높이가 압력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 수치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되겠다라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그럼 얘를 잡아보면 얘는 V가 될 거고 얘는 P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얘도 V가 될 거고 얘는 P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PV는 nRT에서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떤 게 변하고 어떤 게 안 변하는지 아직은 모르겠으니까 보고. 근데 문제 오른쪽에 이제 글을 보면 콕을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때 온도는 일정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식을 변형을 시켜 봅시다. 온도는 일정하고니까 온도 지워주면 될 거고 R은 어차피 상수니까 지워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PV는 nRT, 그러니까 이상기체 항체 방정식을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상기체 항체 방정식 쓰는 방식이라고 했죠. 우리는 어차피 기체 공식은 이거랑 부분압력 법칙 말고는 아는 게 없다고. 부분압력 법칙은 쓰는 문제만 쓰는 건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애지간한 문제 다 쓰니까 일단 적어놓고 어떻게 변형시킬지를 보라고. 이 문제는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온도랑 상수 지우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편하겠다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는 헬륨의 몰수를 몇으로 놓을 수 있게 되냐면 그대로 곱해서 114라고 두면 돼요. 실제로 헬륨이 114몰 있는 거 아닌데 그래도 우린 114몰 있다라고 놓고 풀어도 아무 지장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온의 몰수도 그대로 곱해서 114몰 있구나 이렇게 진행을 해버려도 괜찮다는 얘기지. 왜? PV는 N, 우리 여기서 구한 식이 PV는 N이잖아. 그래서 P랑 V랑 곱해서 몰수로 잡아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까지 뭐 안 해준 거냐면 중간에 꼭지를 이제 콕을 열기 전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콕을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콕을 연다고 해서 여기에는 유리 용기들이 막 갑자기 변형을 일으키는 건 아니란 말이야. 막 유리 용기들이 막 변해갖고 크기가 바뀌고 이런 게 아니고 유리 용기 자체의 부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또 연결관의 부피는 무시하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유리관의 부피는 이제 무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두 기체가 섞이면서, 그러니까 꼭지를 연 이후에는 헬륨은 어차피 우리가 헬륨을 더 넣어주는 건 아니니까 헬륨의 몰수는 변하진 않을 거고요. 그때 부피가 1리터에서 4리터가 되겠지. 왜? 헬륨은 가운데 꼭지를 열면 오른쪽 용기로 퍼져나갈 테니까. 그래서 헬륨은 왼쪽 용기와 오른쪽 용기에 골고루 들어가 있게 되겠죠. 뭐라 그랬었어 저번에? 화투에서 기체 부피라고 하는 건 나눠 갖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들어있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헬륨 분자들이 이렇게 나눠져 들어가 있으면 그 사이사이 공간에 네온 분자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누가 몇 리터를 따로 차지하고 있고 누가 몇 리터를 따로 차지하고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혼합기체 부피에서는 각각 둘 다 이 네온의 부피도 똑같이 그냥 4리터가 된다는 얘기. 돼요? 그럼 얘는 몰수가 몇이 될 거냐면 114가 될 거. 이것도 마찬가지지? 왜? 어차피 아까 114였으면 네온의 몰수도 우리가 바꿔주진 않았으니까. 그럼 이제 압력은 어떻게 되냐? 4분의 114. 얘 압력도 4분의 114가 되겠죠. 이렇게 우린 헬륨과 네온의 부분 압력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냐? 되죠?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114는 4로 나눠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쵸?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대충 계산해 놓을까요? 1리터 3리터 맞지? 그래서 2분의 57 뭐 2분의 57 약분은 대충 해놓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구해봅시다 하나하나씩. 그러고 나서 기억 H는 76cm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H 같은 경우는 요쪽 U자관에 했을 때 여기에 수은기둥의 높이가 얼마나 될 거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쪽 수은 요쪽 수은면에 가해지는 압력이 몇이냐 라는 걸 구하라는 거랑 똑같아. 왜? 어차피
얘는 이 위에가 뭐니까? 진공이니까. 그러면 이쪽 수음면에 가해지는 압력과 이 수음 기둥의 높이는 같아야 돼. 그 얘기지. 근데 이쪽 수음면에 가해지는 압력이 이제는 어떻게 될 거냐? 네온 혼자 누르는 게 아니라 헬륨과 네온이 같이 누르겠죠? 그치? 꼭지 열려 있고 헬륨하고 네온이 양쪽 그 용기에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 누르는 압력을 구할 땐 부분 압력이 아니라 이제 둘을 더한 전체 압력 57cm Hg만큼이 이 면을 누르는 압력이 될 겁니다. 그치? 둘 압력 더하면 되는 거잖아. 부분 압력 뭐라 그래? 아니 뭐야? 전체 압력이 뭐야? 부분 압력의 합이지. 그래서 여기서 57cm Hg 그러면 여기가 그냥 57cm만큼 올라가 있어야 된다. 됩니까? 돼요? 네. 그 다음에 니은 헬륨과 네온의 부분 압력은 같다. 이거는 우리 방금 구한 거에서 같다라고 나왔었죠. 지나가면 되겠고. 꼭지를 열기 전과 후 네온의 압력비는 4대 3이다 라고 했는데 꼭지를 열기 전에 네온의 압력은 38cm Hg였고요. 그 다음에 꼭지를 연 이후 네온의 압력 같은 경우는 4분의 114니까 이거는 몇 대 몇인지 계산해보면 되겠죠? 4대 3 맞는 것 같아요. 아니네. 3대 4가 맞는 거네요. 아 4대 3이 맞냐? 4대 3 맞다. 그치? 뭐 해보세요. 38대 4분의 114면 애초에 4분의 114에서 이 114 자체가 3 곱하기 38이었던 거니까 이렇게 지워줄 거고 4대 3 나오는 거 맞을 거 아니에요. 됐죠? 됐지? 자 이렇게 되는 게 되고요. 14번 문제 여기서 끝내지 말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보고 갑시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보고 갈 건데 그러면 콕을 열어뒀을 때, 이 꼭지를 열어뒀을 때 왼쪽 U자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 U자관 얘기는 우리가 마무리를 했는데 이쪽 U자관 쪽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이랑 같아요? 같은 생각?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냐면 그냥 지금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하면 가장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머리를 쓰는 게 어렵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머리가 쓰기 어려우면 그냥 새로운 U자관에 놓고 새로 수은을 넣어서 양쪽의 수은 압력이 같은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봐. 그 상태에서 오른쪽은 누가 누를 거냐면 오른쪽은 용기 안에 있는 기체들이 누를 거죠.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용기 안에 있는 기체들은 아까는 헬륨만의 압력, 네온만의 압력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헬륨하고 네온이 섞여 있는 상태니까 전체 압력으로 봐야 돼. 그래서 이쪽이 용기 쪽의 압력이라면 여길 누르고 있는 압력은 57cm Hg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구했잖아. 그치? 압력은 여기에 가시는 압력이랑 여기에 가시는 압력이 동일하겠죠. 기체 자체 압력은. 근데 여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U자관의 맨 왼쪽 U자관의 왼쪽을 보시면 위에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압이 존재한다고. 그럼 여기서 누르고 있는 압력은 76cm Hg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림에서는 왼쪽 U자관에 왼쪽이 수은이 올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될 거냐? 반대쪽이 차이만큼 높아지겠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우린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U자관에서 여기 막혀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여기 용기에 연결되어 있고 용기에 연결되어 있을 때 이때 오히려 이 용기 쪽이 더 높은 상태일 거고요. 그 높이 차이는 이 둘의 차이만큼이 되겠죠. 몇입니까? 19cm인가요? 맞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도 구해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14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충분히 더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14번 정도 난이도 문제만 돼도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높은 난이도 축에 속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어때? 어렵지? 어렵죠. 실제로 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15번 넘어갑시다. 벌써 1시 2분이다. 급하다 급해. 자, 15번 그림 가는 피스톤으로 분리된 용기의 왼쪽에 헬륨 기체 2.4g이 그리고 오른쪽에 질소 기체 A몰이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용기의 오른쪽에 B몰의 네온을 넣었을 때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몰수랑 질량이 좀 나와 있네. 일단 뭐 해봅시다. 추워 씨. 그래서 우리가 총괄성을 했고 일단 이 문제 하고 그러면 보면 뭐 가를 기준으로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가에서는 뭐 가에서 같은 경우는 일단 왼쪽에 헬륨이 몇 몰입니까? 왼쪽 헬륨 몇 몰이에요? 네, 4분의 2.4몰 되는 거죠? 원자량분의 질량, 화학식량분의 질량 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 밑에 화학식량이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누구? 네온의 화학식량이 네온이냐? 헬륨이지? 헬륨의 화학식량이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린 4분의 2.4, 즉 0.6몰 이렇게 아예 몰수를 구해줄 수 있겠네요. 몰수는 우리가 n으로 적으니까 n은 0.6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스톤의 오른쪽에 있게 되는 N2는 그냥 A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냅두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얘는 압력은 몰라요. 근데 피스톤이 가운데 있으니까 적어도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왼쪽 헬륨의 압력과 오른쪽 N2의 압력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피스톤이 멈춰 있는 거잖아. 피스톤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양쪽의 압력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요. 피스톤 안쪽과 피스톤 바깥쪽에 압력을 같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게 피스톤입니다. 우리 줄다리기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치? 줄이라고 하는 걸 양쪽에서 같은 세기로 잡아당기고 있어야 그 줄이 가운데 멈춰 있는 거고 가운데 아니라 한쪽에서 좀 더 세게 잡아당기고 있었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긴 해도 결국은 양쪽의 힘이 같아지면 그때 멈추는 거란 말이야. 줄이 멈췄다라는 건 양쪽의 힘이 같아야 멈추는 거니까. 그래서 가에서 지금 피스톤이 멈춰있다는 소리 양쪽의 압력이 동일하다는 소리인데 근데 일단 압력이 주어진 건 아니니까 됐고 대신에 뭐가 주어져 있냐? 부피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수학적인 어떤 그 기하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긴 한데 뭐 당연히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얘는 지금 원통으로 어차피 원통 전체의 단면적이 되는 그러니까 밑면의 넓이가 다 동일한 상태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높이가 곧 부피입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부피를 구하는 건 결국 밑면 곱하기 높이인데 전부 다 밑면의 넓이가 동일한 상황이라면 결국 우린 높이를 그대로 부피로 생각해줘도 된다고. 그쵸? 그치? 지금 높이가 곧 부피를 결정하는 거 맞잖아. 높이 B가 곧 부피 B라고. 어차피 밑면의 면적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왼쪽은 60cm, 오른쪽은 40cm라고 되어 있는 이 자체를 우리는 그냥 부피로 그대로 가져다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둔 상태에서 우린 다시 PV는 nRT식을 꺼내올 거예요. 그리고 문제 전체의 조건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온도는 변화시키고 있지 않잖아요. 온도는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치? 나는 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그러니까 결국 얘는 온도 일정, 기체상수 지우고 PV는 n 형태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봐봐. 가에서 헬륨에 네온 아니 뭐야 몰수가 0.6몰 V가 60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얘 압력을 계산해 둘 수 있어요. 정확한 압력은 아닙니다. 애초에 부피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압력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구해둘 수 있다고. 어떻게? 10분의 1이겠네요. 100분의 1인가요? 0.01. 그치? 왜? PV는 N. 맞아요. 근데 우리 뭐라 그랬어? 지금 얘네 둘은 피스톤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얘 압력이 0.01이면 얘 압력도 0.01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린 A가 0.4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자, 여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할 얘기가 있냐면요. 애초에 피스톤을 기준으로 양쪽 압력이 동일하다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이건 굳이 이상기체 상태 방식 안 쓰고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하면 돼요. 부피비는 몰수비잖아. 근데 지금 부피비가 6대 4죠. 그럼 몰수비도 6대 4니까 그냥 그렇게 0.4 구하면 되는 거 맞는데 우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쓰는 거 연습하자고. 그쵸?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꼭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이렇게 연습합시다. 굳이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안 풀어도 되는 거 맞아.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하자고. 그 다음 나로 넘어갈게요. 나는 이제 거기다가 뭘 해준 거냐면 오른쪽에 네온이 아니라 N2였구나. 아무튼 N2가 있었던 데다가 이제 네온을 추가로 집어 넣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네온을 넣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에 가보면 나에서의 헬륨의 조건을 다시 적어볼게요. 나에서의 헬륨의 조건은요. 몰수는 아까랑 똑같아. 0.6이야. 근데 부피가 이제 몇이 된 거예요? 30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30이 됐으니까 얘 압력이 이제 어떻게 돼요? 얘 압력은 0.02 이렇게 되면 되겠죠. 곱해서 PV는 N 나와야 되는 거 여전하잖아. 어차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PV는 N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PV는 N이고 여기서도 PV는 N인 거야. 바뀌지 않아. 온도는 똑같고 온도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P 값을 구해줄 수 있다고. N 값하고 V 값 주면 돼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 피스톤 기준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결국 피스톤 기준으로 이쪽의 압력이 0.02면 되는데 아까랑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냐? 왼쪽의 압력이 0.0이니까 오른쪽의 압력이 0.0이면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오른쪽의 기체가 N2와 네온 두 종류이기 때문에 결국 이건 무슨 얘기? 오른쪽의 전체 압력이 0.02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아까 저 풀 때랑 비슷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 14번 풀 때랑 비슷하게 받아들여 주면 되는 거지. 이제 여기는 기체가 이 두 기체가 섞여 있을 거기 때문에 이 피스톤을 밀쳐내는 압력은 얘도 존재하지만 얘도 존재할 거라서 둘의 힘을 합쳤을 때가 얘랑 같아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멈추는 거지. 자, 그러면 접근해 봅시다. 그대로 얘는 몰수가 어차피 똑같이 A몰이고 그걸 우리가 구했어요. 0.4몰이라고. 근데 이제 얘는 부피가 몇이 됐냐면 이제 이놈의 부피가 70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부피가 70이야. 그럼 결국 결론적으로 P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어머나 세상에 맙소사네요. 그냥 이건 그대로 적을게요. 70분의 0.4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네온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온의 몰수는 우리가 넣어준 몰수인데 그게 B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몰라. 당장은 모르는데 얘도 어차피 부피는 똑같이 70이라고 부피를 나눠 갖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얘 압력은 어떻게 돼요? 0.02 빼기 70분의 0.4가 되겠죠. 왜? 얘네 둘의 압력을 합친 게 전체 압력이고 그 전체 압력이 0.0이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이거랑 이거 곱해서 B값 구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계산 막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막상 계산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0 나오네?
1.0 나오네요. 자, 계산 왜 이래를 위해서 이건 이제 사실 수학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애지간하면 그래서 계산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왜 제가 이걸 70분의 0.4라고 적었냐면 애초에 70분의 0.4라고 적은 가장 큰 이유가 딱 봐도 어때? 얘는 계산이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걸 끝까지 계산시켜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야 될 일은 보통 없을 겁니다. 또 이렇게 드러운 숫자가 나왔다는 소리는 이 드러운 숫자가 뒤에 가면 다시 간단해질 확률이 높아요. 봐봐, 실제로 얘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이걸 정리한 다음에 곱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이걸 식을 그대로 둬봐. 빼기 70분의 0.4를 그대로 둬봐.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니까? PV는 n이니까. 그럼 우린 여기다가 다시 뭘 곱해주면 되는 거야? 70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우리는 그냥 0.02 곱하기 70을 해준 다음에 거기서 0.4만 바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중간중간 계속 모든 계산을 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계산해야 될 걸 한 번의 식으로 적어두고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것부터 처리를 해주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치? 이런 건 계산 왜 이래 소리는 안 나올 거 아니야. 왜냐면 이쪽에 1.4가 나올 거니까 1.4 빼기 0.4 즉 1.0 쉽게 나오잖아. 그쵸? 이런 것도 뭐 중요합니다. 결국 수학에서도 어디에서도 중요합니까? 이런 거 이제 시간 단축하는 데 제일 크게 적용하니까. 이거는 화투뿐만 아니라 화원이 됐던 수학이 됐던 특히 수능이 됐던 어디서가 돼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여러분 대학 가면 더 멍청해져요. 왜냐면 이걸 계산할 생각도 안 하거든. 계산기가 해주니까. 어차피 대학교 가면 다 공학용 계산기로 두드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뭐. 아무튼 그래요. 자, 다음 쭉 넘어가서 우리 여기 중단원 마무리는 안 하고 빼기로 했었죠. 일단 중단원 마무리는 뺐고 그 다음에 용액 쪽 기초 그러니까 개념 확인 문제만 푸는 거였어요. 맞나요? 대표 자료 분석까지 용액 쪽. 네. 맞지 않네? 그것만 숙제였어? 아니 그 농도 내신만 있었는데 똑같이 아, 거기도 숙제였어? 그래요? 개념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91조까지 다 숙제였나요? 네. 오호. 아,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했구나. 단위 환산을. 그러니까 몰농도에서 몰랄농도 이런 걸 좀 했었구나. 네, 일단 그러면 내신 만점에서 질문해 볼게요. 89쪽부터 중에. 아이고, 9번이요. 예, 9번 그렇죠. 9번 질문할 만한 문제 맞죠. 오늘은 여기 9번 정도만 풀고 다음 진도를 나가는 거는 잠깐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 9번. 그림은 1몰랄농도 X 수용액 1kg으로 두 가지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특히나 이제 농도 쪽 파트 할 때 자주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애초에 이제 화학 1은 1단원 4단원이 계산이긴 해도 어떤 공식이 뚜렷하게 있는 느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몰수가 있으면 그 뚜렷하게 있는 공식이라고 해봤자 몰수를 구하는 게 화학식 양분의 질량인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어떤 공식으로서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근데 이제 화투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공식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시험 봤던 거에만 해도 공식 투성이지. 뭐 대표적으로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압력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PT는 PA, PB 이렇게 부분압력을 다 더한 게 전체 압력이다 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분압력을 구하는 방식이 뭐 A의 부분압력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PA는 PT 곱하기 XA 이렇게 몰분율을 곱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전체 압력에다 몰분율을 곱해줘서 특정 기체의 부분압력을 구할 수도 있다. 우리가 기체에서는 이런 공식이 있었고, 용액 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로 용액에서는 우리가 다룰 공식이라고 해봤자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일 거고요.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곱하기 100일 거고요. 그 다음에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 분의 용질의 몰수일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어차피 있는 거에다가 그 뒤에 있는 그 묽은 용액의 총괄성까지 넘어가도, 묽은 용액의 총괄성도 그러면 델타 P는 P 용매 빼기 P 용액인데, 어차피 이거보다 우리가 정말 관심 있는 거는, 그래서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해주면 그게 우리가 묽은 용액의 총괄성 첫 번째 증기압력 내림을 구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랑, 두 번째 델타 B로 갈게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끓는 점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KB 몰랄 오름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고, 델타 TF라고 하면 어는 점 내림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얘는 끓는 점 오름, 얘는 어는 점 내림이라고 해서 이제 어는 점 변화량이 되는 건데, 얘는 KF 몰랄 내림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하는 방식이 될 거고, 어차피 공식이 뚜렷하게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 뭐만 생각하면 돼? 공식에다 어떻게든 대입을 하겠다라고만 생각하면 돼. 반대로 이런 류의 문제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문제에서 주어진 걸 어떻게든 공식과 맞춰주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풀 90쪽, 화면이 꺼졌어. 90쪽의 9번 같은 문제는요, 어차피 묽은 용액의 총괄성은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농도에 관련된 것만 바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우린 이렇게 바로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1몰랄 농도 X 수용액이 1kg 이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알아내줄 수 있는 거를 좀 알아내주면 돼. 왜? 알아낼 수 있는 게 어차피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알아내요. 놓을 법도 해요. 어차피 한정돼 있는 거 맞잖아. 우리가 얘네들에서 아는 게 얼마나 있다고. 그쵸? 아는 거 별로 없어. 아는 거 별로 없으니까 그냥 아는 거나 알아내 주세요. 자, 그러면 아는 거나 알아내 줍시다 해갖고, 사실 가용액 자체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를 다 알아낼게요. 밑에 조건 보면요, 단 X의 분자량은 M이고 X의 증발은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의 증발은 무시한다, 저거 되게 중요한 조건인데, 그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그냥 총괄성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나 하고, 엔탈피 진도는 다음 주에 천천히 나가는 걸로 해야 되겠다. 진도가 좀 빠듯하긴 해. 우리가 당장 다음 주가 1월 31일이에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2월에 한 번도 안 쉰다고 해도 수업이 5번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너네 3월에 계약하는 게 아니라 2월에 이미 계약할 거 아니야? 아니야? 다 3월 2일 날 해, 그래도? 다행이네. 근데 3월 2일 날 계약으로 잡아도 우리가 수업할 수 있는 게 5번이야, 5번. 그래갖고 좀 빠듯하긴 해. 빠듯하긴 해도, 오늘 어차피 시간상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진도를 나가겠다고 진도를 나가면 결국 문제풀이가 어느 정도 밀릴 거고, 그럼 다음에 그 문제풀이를 하느라 어차피 또 진도가 또 못 나가게 될 거고, 이렇게 밀리는 바에 차라리 오늘 문제풀이를 위주로 하고, 다음에 시간 좀 남겨서 진도를 더 나가든가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합시다. 일단 그러니까 그냥 알아내주는 걸로 바로 알아내주면요, 용액이 1kg이니까 얘는 그냥 바로 용질이 1몰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접근할 수 없어. 왜? 지금 여기서 주어진 이 단위를 보면 얘가 1몰랄 농도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 몰랄 농도의 식은 어떻게 됐었냐면, 질량분의 몰수이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질량분의 질량이 용매의 질량이었단 말이야. 용액의 질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1kg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걸 그대로 대입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할래요? 뭐를 미지수로 잡느냐는 그때그때 되게 다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마음대로 잡으면 돼요. 뭔가 하나 미지수로 잡은 다음에 식을 만들어야 되겠지. 왜냐면 지금 이대로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머릿속으로 암산을 해볼 거야? 그 용액이 1kg인데 1몰랄 농도가 될 거면 용질이 대충 몇 그램 정도 있어야, 이거 계산이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미지수로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용질에 관련된 무언가를 x로 잡으면 되는데 뭘 x로 잡을까요? x 그램 할까? x 몰 할까? x는 x 해도 되겠네. x 그램 할까? x 몰 할까? 편한 대로 하세요. 뭐가 하고 싶어? 그램이요? 예, 그럼 x 그램으로 해봅시다. 자, 그럼 용질을 x 그램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용질의 질량을 미지수로 잡았습니다. 그럼 계속 해볼게요. 자, 용질의 질량이 x 그램인 상태에서 그러면 용매의 질량은 어떻게 돼요? 1000 빼기 x 그램 이렇게 잡히겠죠. 그래서 용매의 질량은 1000 빼기 x 그램입니다. 왜? 용액이 1kg인 상태이기 때문에 1000g이 될 거고요. 그러면 1000 빼기 x가 용매의 질량이 되는 거 맞죠? 그런 다음에 용질의 질량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린 또 뭐로 바꿔줘야 되냐면 용질의 몰수를 구해줘야 됩니다. 왜? 여기에 대입해야 되는 여기에 몰수잖아, 몰수. 그치? 그럼 몰수로 바꿔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화학식량이 라지 x라고 되어 있나요? 아, m이네요. 분자량이 m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m분의 x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돼? 왜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야? 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냐면 어차피 우리가 아는 식은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주어진 거, 아까 우리 주어진 거 이거밖에 없었어. 우리가 가진 이걸로 어떻게든 저 식에다 대입해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아는 다른 식은 없어. 여러분들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미지수 하나 잡아서 뭔가를 해보는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x 그램으로 잡든 x 몰로 잡든 상관없어요. 뭐가 더 식이 간단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사실 오히려 이쪽이 저는 조금 더 간단해 보이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해. 별 차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x 몰로 잡으면 대신에 얘가 xm 정도로 바뀌는 뭐 그런 정도만 되겠죠. 근데 뭐 아무튼 이렇게 잡아놓고 나면 결론적으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용매를 그램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다시 킬로그램으로 바꾸면서 1000분의 1000 빼기 x 이게 용매의 킬로그램이 되겠죠. 분의 용질 몰수 m분의 x. 자, 이게 몰랄농도 식에 대입한 몰랄농도 값이 되겠죠. 근데 우린 그게 몇인지 알고 있어요. 그게 몇이라고 하냐면 1이라고 합니다. 그럼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x 값이 어쩌고 m 형태로 정리가 되겠지. 다소 싸발적이긴 하네요. 해봅시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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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나 좀 볼까요? 아, 가스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이 mg입니다. 일단 기억은 틀렸죠? 기억은 어차피 틀렸으니까 됐고. 아하.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 정리해봐 니들이 좀. x는 뭐 어쩌고 m 니들 해보세요. 끝까지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아, 계산은 니네가 나보다 빨라야 돼. 내가 너네보다 잘하는 건 화학, 뭐 생명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잘하겠지. 근데 적어도 계산은 니들이 빨라야 될 거 아니야. 아무튼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x 값을 구했어요. 그럼 기억은 자동적으로 해결됐어. 사실 이거는 구하기 전에도 m은 아닐 거라는 걸 알 수 있긴 하겠죠. 왜냐면 m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질량이 m이 나오려면 1g이어야 된다. 1몰이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1몰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용액이 1kg인데 1몰이 된다는 게 아예 말이 안 되죠. 용매가 1kg이면 1몰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기억은 안 되는 거긴 한데 니은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계산은 했어야 돼. 자, 니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나의 추가로 로그인인데 그럼 나의 갈 때 우리가 뭔 짓을 했는지 봅시다. 이걸 계속 계산하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나랑 다에 대해서 보면요. 나로 가면서 우리가 해준 건 뭐냐? 용질 x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질을 더 넣어서 몰랄 농도가 2배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단순히 계산하고 답을 구하는 건 정말 쉽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게 몰랄 농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왜냐면 퍼센트 농도나 몰 농도는요, 우리가 용질을 추가로 녹여주잖아? 이미 있는 용액에다가 용질을 추가로 녹여주면 단순히 용질이 2배가 됐으니까 농도가 2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분모가 변하거든. 자, 퍼센트 농도에서 우리가 용질을 녹여주면 분모인 용액의 질량부터가 변하죠.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는 원래 있었던 용질의 2배가 됐다고 해서 농도가 2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몰 농도도 마찬가지야. 부피라고 하는 게 용질의 영향을 조금 받긴 하지만 특히나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는 대부분 어차피 용질을 더 넣어준다고 해도 부피 변화가 거의 없는 걸로 풀어요.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 실제로는 우리가 용질을 더 넣어주면 부피가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질을 추가해준 것만으로도 몰 농도는 변해요. 왜? 용액의 부피, 즉 분모가 같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는 우리가 분자를 바꿔주고자 했을 때, 그러니까 이미 있는 용액에다가 용질 몇 스푼 더 넣었을 때 그때 분모가 같이 바뀌기 때문에 단순 계산을 할 수가 없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을 해야 돼. 근데 몰랄 농도는 어차피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게 용매의 질량이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용질을 더 넣어준다고 해도 분모가 안 바뀌어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로 갈 때 우리가 넣어준 용질 x 추가된 만큼은 결국 뭐냐면 정확하게 원래 있었던 만큼을 더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왜? 용매의 질량 안 변할 거니까 용질의 몰수만 2배로 만들어주면 몰랄 농도는 2배가 될 거니까. 이게 몰랄 농도의 최고 장점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몰랄 농도라고 하는 걸 배우고 쓰는 이유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추가적인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나의 추가로 녹인 x의 질량은 원래 우리가 녹여놨던 만큼인 1000 더하기 m분의 1000m만큼이 맞습니다. 다음, 다의 몰랄 농도는 2몰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물 500g을 증발시켰잖아요. 그러면 용매가 1kg에서 500g으로 정확하게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용매가 절반이 됐으니까 농도는 마찬가지로 그냥 2배가 되면 되는 거 맞지? 이것도 비슷한 거야. 우리가 물 500g을 증발시켰을 때 퍼센트 농도나 몰 농도는 결과가 다릅니다. 퍼센트 농도나 몰 농도는 그냥 물 500g 물이 절반이 됐다고 해서 잠깐만, 나 미친놈인데 이거 몰랄 농도 2배 되는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미친놈이었습니다. 왜? 물이 원래 1kg이 아니었어요. 물은 용매잖아. 용매는 얼만큼이었냐면 1000 빼기 1000 더하기 m분의 1000m만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원래 1000g이 아니었기 때문에 500g을 증발시키면 절반이 되는 게 아니라 절반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몰랄 농도도 2배보다 더 많이 커져야 되겠지. 네. 이 회심의 낚시 같은 이 개 같은. 참고로 9번 유형은 나올 만한 유형이 맞아요. 어려운 거 축에 속한다고 보긴 좀 힘든데 내신에서는 충분히 어려운 쪽에 속하겠지. 이 정도만 돼도. 그렇죠. 넘어가고요. 제가 화투든 생투든 원래 저는 이제 화투랑 생투로 수능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눈높이가 수능에 맞춰져 있긴 한데 아마 그래도 내신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절대평가인 현재 내신에서. 수능 화투 생투 봤잖아. 저 수능 화투 생투 지원 봤어요. 오늘 계속. 자, 그래서 9번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다음 48분이다 이미. 13분이나 까먹었네. 자, 그러면은 뒤에 혹시 또 질문 있어요? 10번부터 중에? 없어요. 농도 환산하는 거 영상으로 봤어요? 안 봤어?
퍼센트 농도를 몰랄 농도로, 몰랄 농도를 몰 농도로. 그건 봤지? 그거 봤지?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아저씨가 다음 주에 풀어보시고 다음 주까지 다시 풀어오시고 이 농도 단위 함수는 그 다음에 거기서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요. 우리 남은 시간은 총괄성 문제나 조금 풀어보고 왜냐면 이번 주에 총괄성을 숙제로 내드려야 되니까 총괄성 문제나 몇 개 골라서 풀어보고 숙제로 내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 숙제는 그래서 105쪽까지가 될 것 같아요. 아저씨는 숙제가 좀 많을 수 있는데 어쩌겠어. 뭐 한 주 아프기도 했고 쉬기도 했으니까 쉴 만큼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뭘 좀 지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냐면 한 문제만 딱 알차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알차게 딱 풀기 좋은 문제가 103쪽에 7번인 것 같네요. 그거 알차게 한번 풀어봅시다. 그게 진짜 다 물어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 그냥 같이 풀게요.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자, 용액 가는요, 용매의 종류가 A고요. 그 다음에 용액 나는요, 용매의 종류가 B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뭐였었냐면, 자, 용매 증기압력, 이건 당연히 용매 종류의 영향을 받겠죠. 용매마다 서로 다른 증기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매 증기압력 자체가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이 용매 증기압력이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하니까 델타 P에는 용매의 종류가 영향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치? 뭐 그건 당연한 건데 이 밑에 있는 델타 TB, 델타 TF 그러니까 어느 점,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얘네들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뭐가? 용매의 종류가. 왜? 이 KP 값하고 KF 값 그러니까 몰랄 오름 상수하고 몰랄 내림 상수라고 하는 이 상수들은 다른 그 어떤 거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요. 딱 하나 용매의 종류에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가와 나가 서로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는 지금 방금 얘기한 딱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매의 종류는 그렇게 다른데 질량이 오늘 3투합도 했어야 되는구나. 다음 주에 하자. 그래서 그럼 숙제가 104쪽까지만이 되겠네요. 3투합 전까지니까. 한 페이지 줄었네. 자, 아무튼 자,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용매 종류가 A인 상태로 질량이 100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그래요. 얘는 용매에 대한 정보가 쭉 주어져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오른쪽 마찬가지로 용매에 대한 종류가 쭉 정보가 주어져 있고요. 밑으로 주어져 있는 건 용질 C. 얘들은 용매의 종류는 다른데 용질은 C로 같은 걸 녹였나 봐요. 그래서 가한테 녹인 용질 C의 질량은 W. 나에도 똑같이 Wg을 녹이고 있네. 그러면 몰수도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기준 끓는 점이 79.28. 이 기준 끓는 점이 뭐냐면 1기압을 기준으로 한 끓는 점입니다. 기압이 1기압일 때 끓는 점을 얘기하는 거라서 이건 뭐 그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준은 1기압인 거라서 이 기준 끓는 점은 1기압에서의 끓는 점인 거고, 그 다음에 끓는 점 오름이 2.5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봅시다. 자, 하나하나씩 가보면, 자, 가랑 나가 끓는 점이 더 높은 애가 누구예요? 지금 용액만 따졌을 때 나죠. 자, 일단 여기다 이미 식은 다 적어놨으니까 하나하나 해봅시다. 50도씨에서의 증기압력을 구하기 전에 몰랄 농도에 대해서 식으로 잠깐 살포시 표현을 해볼까요? 몰랄 농도를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긴 하네. 자, 몰랄 농도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하는 게 조금 식도 복잡하고 그래요. 왜냐면 100g이면은 0.1kg일 거고 50g이면은 0.05kg일 거고 그것부터가 좀 띠껍긴 한데, 심지어 용질 C의 질량이 미지수로 나와 있는 데다가 용질 C의 분자량이 문제에서 딱히 나와 있지도 않단 말이야. 그럼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건 좀 어렵단 말이에요. 대신에 끓는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끓는 점식에다 대입해 봅시다.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델타 T
B 요거랑 관련된 식이겠죠. 그치?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는 게 이 델타 T B니까 요거로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끓는 점 오름 값이 2.5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끓는 점 오름이 2.53인 게 용액 가에서의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용액 나에서의 조건인 게 똑같이 끓는 점 오름 값은 2.53이 나오면 된다라고 되는 거니까 2.53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식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둘의 용매가 종류가 다르다고 했잖아 아까. 그치? 둘의 용매의 종류가 다르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얘는 결론적으로 뭐 결국 이 뒤에 들어갈 게 KB 곱하기 몰랄 농도인데, KB 값이 서로 다르지. 당연히 그래서 몰랄 농도도 당연히 서로 다르겠지. 몰랄 농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냐면 얼만큼 다른지도 계산해 볼 수 있겠는데?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얘가 용질 C 몰수 이게 분자에 들어갈 거고요. 분모에는 용매의 질량이 들어가면 되는데 아까 이미 했네 우리가 몇 0.1kg이라고 구해뒀잖아. 얘 몰랄 농도를 구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용질 C의 몰수가 여기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들어갈 게 얘는 0.05kg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야? 용질 C의 질량이 가와 나가 동일하기 때문에 용질 C의 몰수도 어차피 동일합니다. 그러면 얘네 둘은 지금 무슨 상태? 분자가 같은 상태에서 분모가 절반이에요. 그치? 그러면 몰랄 농도 자체는 오히려 어떻게 될 거냐면 이쪽이 이쪽보다 2배가 커야 돼. 그치? 얘 몰랄 농도의 2배를 해야 얘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결론적인 델타 T, B의 값이 같아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오히려 이 상수 값은 얘한테 곱하기 1을 한 게 얘랑 같아야 되는 거지. 오히려 몰랄 오름 상수 자체는 즉 용매 A 쪽이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이거랑 증기압력 자체는 상관이 없어요. 자, 증기압력은 어떻게 따지면 되냐?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나면 순수한 A의 끓는 점을 한번 볼게요. 그럼 순수한 A의 끓는 점은 몇이 되냐면 79.28 빼기 2.53, 이게 원래 순수한 용매 A의 끓는 점일 겁니다. 그치? 왜냐면 용액 가의 끓는 점이 79.28인데 그게 2.53만큼 올라서 저게 됐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82.62 빼기 2.53, 이게 순수한 용매 B의 끓는 점일 거예요. 계산은 일부러 안 해요. 왜냐면 계산해서 구해야 될 만한 게 없습니다, 이 문제. 그런데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끓는 점 자체가 용매 B가 원래 더 높아. 그리고 끓는 점이 더 높은 애들은 증기압력이 더 작은 애들인 겁니다. 왠지 볼게요. 자, 끓음이라고 하는 것의 조건이 뭐였냐? 대기압과 증기압이 같아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끓음이라고 하는 현상이었죠. 그치? 근데 이 증기압이라고 하는 건 온도와 비례하는 값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기압과 증기압이 같아지는 온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지. 끓는 점이 높다는 건.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증기압력 자체가 좀 낮다는 얘기지. 그래야 더 높은 온도에서 대기압과 같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둘 중에 끓는 점이 높은 쪽은 오히려 같은 온도를 기준으로 하면 더 낮은 증기압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증기압력이 낮은 쪽이 결론적으로 끓는 점이 높아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알겠어요? 순수한 용매 비교하는 걸 통해서 해도 되는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 증기압력 내림이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잖아. 원래 증기압력이 작아지면 끓는 점이 오르는 게 그래서 맞아요. 그치? 그걸 통해서 알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도씨에서 증기압력은 A가 B보다 크다. 이거는 방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끓는 점 B가 더 높기 때문에
증기압력은 B가 더 작은 거고 그래서 A가 B보다 큰 게 맞아요. 그다음에 몰랄 오름 상수 KB는 A가 B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 그건 우리가 방금 구했죠. 제가 니은을 읽고 이걸 구한 게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구하다 보니까 구해진 거예요. 왜냐면 왜 본의 아니게 이걸 구하고 있었냐면 애초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것 뿐이에요. 오케이? 아마 쌤 이거나 할 거예요. 근데 뭐 일단 우리 수업합시다. 증기압력 내림은 용액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증기압력 내림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냐면 몰 분율로 계산하면 되는 거겠지. 근데 그런 거 떠나서 떠나서가 아니라 그래야 몰 분율로 계산해야겠네요. 자, 우리 증기압력 내림이 이거였죠. 델타 P. 그러면 여기는 P 용매 곱하기 X 용질 이렇게 하는 거였지. 그럼 용질의 몰 분율을 구해야 되는데 봐봐. 용질의 몰 분율을 구하려면 용매 A의 몰수를 구하면 질량이 100g이고 분자량이 2m이기 때문에 2m분의 100 그러니까 m분의 50이 용액 가에 들어있는 용매 몰수예요. 맞아요? 그리고 용질 C의 몰수는 그냥 용질 C 이렇게 적어둘게요. 그리고 나에서 용매 몰수를 구하면요. 얘는 분자량이 m이고 질량이 50이기 때문에 구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m분의 50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야? 용질 C 이렇게 되니까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실제로 지금 가의 용질 몰 분율과 나의 용질 몰 분율은 같아요. 그치? 그러면 결국 X 용질의 값은 가랑 나의 경우에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델타 P를 결정하는 건 누구냐면 P 용매가 결정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방금 했잖아. 용매 증기압력이 누가 더 크다고? 가가 더 크다고. 그러면 증기압력 내림 값도 누가 더 크게 나타나겠어? 가가 더 크게 나타나겠지. 어렵죠? 원래 묽은 용매의 총괄성이 한층 더 어렵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 일단. 급해 죽겠다 씨. 아이고.